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수면클리닉의 주은연입니다. 만성불면증,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진단명이긴 하지만 증상의 모음이에요. 잠들기 어렵다, 자주 깬다, 일찍 깨서 도로 못 자겠다, 잘 잔 것 같은데 선잠인 것 같다. 이 중에 뭐 하나만 있어도 불면증이라고 하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만성불면증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불면증에 대한 접근은요. 잠 안 와요? 잠들게 약을 드릴게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거는 증상 치료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만성불면증이라고 하면 그 원인을 밝혀서 그에 대한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 달라요. 20대의 불면과 70대의 불면은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 잠들기 어려워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보통 환자분들이 밤 증상을 가지고 오죠. 선잠 잤다 아까 그런 증상으로 오고, 그거 말고도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야간 증상에 야뇨예요. 야뇨. 자다가 화장실을 간다 인데 한 50세 전까지 특히 남성들은요 화장실 가면 안 돼요. 그런데 50부터 가기 시작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깼다가 화장실 갔다가 어느 날부터는 매일 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죠. 50대는 그래도 화장실 갔다 와서 도로 잠들기 쉬워서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60대, 70대가 되면 도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깨서 아침까지 못 자고 이런 고통을 호소하셔서 이 야뇨도 하룻밤에 2번 이상 가는 것은 수면 증상, 밤 증상이라고 칩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보통은 그렇게 야간 증상으로 보통 호소하고요. 그거 말고 낮 증상도 있어요. 낮 증상. 낮에 피로하다, 졸리다, 집중이 되지 않는다, 짜증이 난다,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 성욕이 감퇴되었다. 이 5, 6가지 증상 중에 내가 3가지가 있네 라고 한다면 야간에 불면증 증상이 없어도 그것은 수면장애, 즉 불면증입니다. 수면장애, 수면질환에 포함된 게 불면증이에요. 수면장애는 그냥 환자가 나 이게 불편해요 라고 하는 증상이고요. 수면질환이라는 것은 그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죠. 제가 수면 종류를 얘기할게요. 가장 많이 오는 것은 만성불면증이에요. 이게 전체 수면 호소하는 환자들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병원에 오기도 하죠. 불편하니까 본인이. 2번째 많은 게 이제 수면 호흡 장애예요. 많은 분들은 코골이, 수면 무호흡으로 알고 계시는 거. 근데 특징은 그런 분들은 자기 발로 걸어오진 않아요. 대개 옆에 베드 파트너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별로 병식이 별로 없으시고,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낮 증상 있죠. 피곤해요, 졸려요, 집중이 안 돼요, 아침에 머리 아파요 깰 때, 그리고 성욕이 떨어져요. 요 낮 증상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수면 호흡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째 수면 질환으로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자려고 하면 다리가 불편하고 움직이고 싶고 두들겨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것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병, 그게 하지불안 증후군. 그 다음에 요새는 좀 굉장히 희귀하지만 많이 알고 있는 게 기면병이라는 병이에요. 그게 어린 친구들이 보통 시작해요. 15세 정도부터. 근데 30세에도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게는 있습니다만 하루 종일 졸린 거예요. 하루 종일 졸린 병. 그거 외에는 나이 드신 분 생기는 병인 렘 수면 행동장애. 렘 수면이 꿈잠이거든요. 꿈속의 행동 그대로 해요. 자다가 막 발로 차고 잠꼬대 욕설하고 막 옆 사람 때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수면 중 이상 행동 하는 수면 질환이 있죠. 여하튼 이런 수면 질환들에 의한 모든 수면 문제를 수면 장애라고 해요. 내가 잠을 잘 못 자요 라고 많은 분이 오시는데 처음에 하는 거는요, 수면에 대한 설문지를 이만큼 해요. 굉장히 많아요. 불평하시는데 그 정도 정보 다 주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다 작성해 주세요. 그게 수면 습관 먼저 봐요. 주중과 주말 나눠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잔다. 내가 잠자리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내가 잤다고 생각하는 시간, 이런 거 다 적고 주중과 주말 따로 적고요. 그 다음에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설문지라든가 혹은 나의 졸음증이 얼마나 심한지 보는 설문지라든가 혹은 나의 불면 정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설문지라든가 그런 걸 미리 작성을 해서 수면 습관을 먼저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스마트워치 같은 의료정보도 있거든요. 이거를 일주일 이상 채워요, 환자한테. 그래서 실제 이 환자가 집에서 자고 깨는 수면 시간대 그리고 수면 시간을 일주일 이상 반드시 주말 포함해서 저희가 체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고 있는 동안의 수면 효율을 보는 게 바로 수면 다원 검사예요. 그거는 병원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잘 때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온몸에 센서를 1시간 반 동안 붙여요. 뇌파를 붙여서 뇌의 그 수면 단계를 평가하고 코에다가도 이렇게 프롱도 끼고 목에도 끼고 손발에 뭐 다리에 가슴에 벨트 차고 난리인데 그만큼 밤새 8시간 동안 자는 동안에 주는 정보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수면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런 설문, 워치, 수면다원 검사 결과를 다 모아서 저희가 이제 의료적으로 판단을 하고 진단하고 이제 원인이 나왔으니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갱년기 폐경되면서 확 심해지고 남성분들은 확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혹은 만 50세 남자 갱년기를 지나면서 이게 확 나빠져요. 수면계 타고나는 거예요. 각성계, 수면계 타고났듯이 각성계가 높게 타고났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 젊었을 때부터 본인의 특성이 그렇다면은 철저하게 수면 시간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자고 깨고 식사도 맞춰서 해야 돼요. 식사 왜 맞춰서 해야 되냐면요. 아까 제가 소화기관 소화액 얘기했어요. 이것도 리듬을 보이는 거거든요. 생체 리듬과 같은 얘기인데 수면과 같이 동조를 해요. 그래서 제 시간에 먹고 제 시간에 자고 해야만 살이 덜 쪄요. 저는 먹는 것도 없는데 살쪄요. 왜 그러냐면요. 자는 시간이 작고 불규칙하면 몸에서 호르몬이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렙틴 호르몬은 식욕 억제하는 호르몬이고요. 그렐린은 식욕을 향상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잠이 적으면 아주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그렐린, 식욕 촉진 호르몬이 증가해서 뭔가 많이 먹고 싶어져서 야간에 먹게 하고요. 특히 몸 안에 지방을 쌓이게 해서 살이 쪄요. 건강한 살도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더 피곤하거든요. 잠에 예민하신 분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최대한 뇌의 과학 각성을 줄여야 합니다. 카페인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술도 가급적이면 늦게 드시면 안 돼서 아주 생활 습관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특히 야간에 빛 노출에 더 예민해지시거든요. 그런 분들 불 다 끄고 핸드폰도 끄고 그리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 많으면 아까 걱정 노트 말씀드렸습니다. 꼭 써보세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되게 귀찮아요. 누웠는데 다시 또 일어나서 나와서 불 켜고 앉고 쓰고 귀찮은데 처음만 좀 고생하시면 그 다음에는 훨씬 스트레스 없이 잘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걸 수면 이혼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각방 치료예요. 남여가요. 잘 때 환경의 체온이 온도가 달라요. 남자분들 더워서 못 자는 경우가 더 많죠. 여자들은 추워서 못 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온도가 안 맞는 거예요. 체온이 안 맞아서 굉장히 같이 자기 힘든데 젊었을 때는 뭐 그럭저럭 뭐 상관이 없다가 드디어 이제 갱년기에 남녀 모두 돌입하면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냥 집에 방이 있다면 따로 주무시는 게 맞아요. 특히 한쪽에 불면이 있으시다. 내가 자꾸 화장실도 가고 깨고 뒤척거리는데 옆 사람한테 방해될까 봐 그것도 못하고 오히려 더 긴장도가 올라가고 잠 못 자고 되게 많아요. 그러면 방이 여분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잘 때는 분리를 하시는 게 서로 좋습니다. 물론 50 넘어서도 전혀 두 분 다 수면장애 없어요. 그러면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대표적인 여성들의 병이에요. 2배 이상 많아요.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불편하고
움직이고 싶고 벌레 기어가는 것 같고 저리기도 하고 다리를 막 벽에다 올려놓고 주무시는 분 많아요. 그런 분들은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름이 헛갈리는데 하지 정맥류하고 헛갈려서 많은 분이 외과를 가서 혈관 외과 질환이거든요. 수술하고 와요. 하지 불안 증후군은 다리가 불편하지만 뇌의 병이에요. 뇌의 호르몬의 문제라서 낮에는 멀쩡하다가 혹은 약간만 있다가 저녁만 되면 다리가 스물스물 불편해지고 자려고 누우면 본격적으로 나빠지는 뇌의 병이에요. 호르몬이 밤에만 떨어지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일단 한번 생기면 평생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있다 없다 해요. 있는 시즌이 있고 없는 시즌이 있는데 있는 시즌은 대개는 어떤 때냐면 커피를 좀 많이 먹었을 때, 술을 많이 먹었을 때 혹은 운동량이 상당히 적었을 때, 여성들은 임신했을 때 그때 좀 나빠지고 또 그런 게 좀 해결되면 좀 괜찮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 정맥류는요, 말 그대로 다리의 정맥의 밸브의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개 가장 크게 구분하는 건 뭐냐면 하지 불안 증후군은요, 가만히 있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두들겨야 돼요, 다리를. 하지 정맥은요, 오래 서 있거나 한참 걸었을 때 점차 다리가 무거워져서 그때는 쉬면 좋아져요. 거꾸로예요. 이름이 비슷하지 완전 다른 증상이어서 하지 정맥류는 경할 때는 약을 먹기도 하고 혈액순환 개선제, 심하면은 밸브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의 15%는요 수술하고 와요. 효과 없죠. 네, 다른 병입니다. 이름만 비슷해요. 많은 분들이 수면 유도제는 괜찮고 수면제는 나빠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통칭해서 수면약이라고 얘기합시다. 수면약에는요, 수면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걸로 허가를 받은 식약청에서 그런 약물이 있고요. 수면제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면으로 허가받진 않았지만 먹어봤더니 불면에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비수면 약물이 있어요. 이걸 다 통칭한 게 수면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항히스타민제, 감기약 먹으면 졸리죠? 그게 항히스타민제는 수면제를 허가받은 게 아닌데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도 수면약이에요. 그래서 약의 작동이 어떤 약은 잠이 드는데 조금 더 수월하고요. 어떤 약은 잠드는 건 별로 효과가 없지만 잠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그건 수면 유지약이고 이건 수면 유도제인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졸피뎀 있죠? 그 약은 수면제로 특별히 허가받은 수면에 쓰는 약이에요. 제가 2월 말에 매일 숙면이란 책을 쓴 이후에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좀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잠에 불만이 많은 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는데 제가 매주 한 20여 명 정도의 신한 불면증 보는데 거진 다 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와요. 저 다 알아요. 뭐 아침에 햇빛 거 다 알아요. 다 따라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왜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수면 질환이 끼어 있을까 봐 수면 검사하러 왔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아주 소수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 듣고 다 좋아졌는데 감사의 뜻을 표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이 간단한 생활 수칙만 지켜도 20여 년 고생했던 불면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활 수칙에 지키고 습관을 바로잡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해요. 어느 장비로 검사하는 것보다, 어느 신약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